안도걸 의원님. 안도걸 의원님. 안도걸 의원님 어디 가셨어요? 병풍 또 오셨습니다. 네, 세 분이 더 오셨네요. 5선 병풍. 시간 늦으면 해야. 안도걸 의원님 왜 안 와? 아무나 병풍하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쓰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학부모 세액공제법 발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인, 학부모 공약,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중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는 민생에 실질적인 혜택을 줘서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자녀 월 평균 양육비는 영유아 때 60만 6천 원, 초등학생 때 78만 5천 원, 중고등학생은 91만 6천 원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정책은 대부분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은 초등학교 진학과 함께 불어나는데 지원책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교육비의 경우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사실상 맞벌이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보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제도는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확산을 위해서 2020년 도입됐지만 올해 말 일몰 기한이 도래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내수 침체의 삼중고 상황이 지속되면서 600만 소상공인들의 삶이 토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소상공인, 서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 학부모 세액공제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두 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향후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학부모 세액공제법인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경제 전문가인 정일영 의원과 기재부 2차관 출신 안도걸 의원이 보다 상세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인천 연수을의 국회의원 정일영입니다.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미취학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체능 교육시설은 미취학 자녀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까지 다닐 수 있고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방과 후 예체능 교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통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초, 중, 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은 70%로 일반 교과 사교육 참여율인 63.6%보다 높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예체능 사교육비 총액은 4조 6,879억 원으로 예체능 전체 사교육비의 71.5%를 차지하고 초등학생 전체 사교육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예체능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포함해서 자녀 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광주 동구 남구을 국회의원 안도걸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구도를 상시화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도에 도입된 이 제도는 매년 일몰 기한이 연장되면서 올해 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물가, 고금리, 내수 침체 등 삼중고우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 사업자의 폐업률이 9.5%, 전년 대비 0.8%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폐업자 수는 91만 1000명입니다. 전년 대비 11만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1분기 금융기관에서 빌린 다중 채무자는 약 173만 명으로 51.5%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분기 개인 사업자의 연체 금액은 21.8조 원으로 22년 1분기 대비 52.5%가 증가하면서 빚을 내서 버티는 소상공인들도 지금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우리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경제 전반이 침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올해 말에 일몰 예정인 착한 임대인 제도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를 상시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국민 여러분께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총선 과정에서 드렸던 민생경제 회복 약속을 하루라도 빨리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 학부모 세액공제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고물가, 고금리, 내수 침체의 삼중고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정부 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조속히 원구성에 합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 결단을 당부드리며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